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건희 주식 투자의 이건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공매도가 짓누른 한미반도체 주가 HBM 대장주 본격 탈환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무엇보다도 시장이 폭등을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3,500을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850을 재차 돌파를 하면서 예상과 다르게 지금 굉장히 강한 시장 흐름이 연계가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아시아 이러한 주요 증시들도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보면서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거는 1410원대에 육박했던 이러한 환율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셧다운을 진행을 했죠. 셧다운을 진행하면서 시장이 폭락하는 게 아니야 했는데 지난 과거 데이터를 좀 약간은 보듯이 셧다운이 오히려 진행이 되면요. 그 이후엔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승을 했고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이러한 코스피 쪽으로 엄청난 이런 거래 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오늘 몇 프로 올랐죠? 장중에 11% 넘게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주식을 좀 오래 하면서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폭발적으로 더 지금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뭐 목표가 50만 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진짜 달려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NXT에서 주가를 한번 눌러버리는 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일 수가 있다. 왜냐? 주가가 버티다가 그 자리까지 진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 영상을 보시면 삼성전자도 장중에 9만 원 터치를 했죠. 역시나 외국인이 엄청난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핵심은 개인이 팔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지난 5년에서 6년 동안 물렸던 물량들이 조금씩 이제 원금 회복 구간까지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현하는 것 같다. 원금 회복에 관한 이런 물량들이 개인들의 물량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손바뀜. 게임 체인저가 이제 개인의 국민주의에서 국민주의라는 타이틀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국민주의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주식으로 핸들링되고 있다, 전환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주 전부 다 폭등을 했어요. 당연히 대장주들이 치고 가니까 뭐 유로모픽 반도체, CXL, 뭐 낸드, HBM 다 폭등을 했는데 살펴봐야 될 게 무조건 HBM이죠. 왜냐? 폭등을 했던 이유가 지금 HBM 생산 요구가 현재 물량보다 2배로 빠르게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샘 올트먼이 오픈 AI CEO가 지금 방한을 했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오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랑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도 만났고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만났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 게 매월 90만 장에 달하는 HBM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동안 사실 불확실성이 좀 짙었잖아요. 막 갈수록 수요가 일시적으로 침체될 수가 있다. 아니면은 향후에 AI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증설되고 완성되는 시점에 본격적인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이다. 이야기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당장 폭발적으로 수요가 확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캐파가 나타났다는 것이겠죠. 스타게이트에 필요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HBM을 우리 반도체 기업한테 요구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에 핵심은 뭐였다? 핵심 키워드는 HBM이었어요. HBM. HBM에 관한 물량이 엄청나게 폭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뭘 타고 갔죠? HBM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장비인 TC 본더 분야에서 전 세계 사실상 대장격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순식간에 주식 자체가 20만 원 부근까지도 폭등을 했다가 지금 약간 반토막 나고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HBM 관련해 갖고는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주식이 한미 반도체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주주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좀 굉장히 좀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는 종목이죠. 항상 따라오는 지표들이 있어요. 한미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거품이 아니냐.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실적, 영업이익 대비해서 어떻게 밸류를 잡아본다고 한다라면 적정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미래가치에 관한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20만원 부근을 찍었던 것이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 그렇다 보니까 가파르게 오른 만큼 가파르게 빠지면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런 HBM 캐파가 늘어나면서도 TC 본더 그리고 이제 본딩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도 결국에 관건은 한미반도체가 이것을 장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비전이 지금 굉장히 똥을 싸고 있어요. 현시점에서는. 왜냐? 한미반도체 독주 체제였는데 한미반도체 독주 체제에서 어떻습니까? 한미반도체 독주 체제에서 라이벌이 붙다 보니까 하나비전이 그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나눠서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시장의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그것을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입증을 시키면서 아니야 HBM 이러한 TC 본더 그래 앞으로 본딩 쪽에서는 우리가 꽉 잡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핵심 거래처였던 SK 하이닉스 쪽에서 어떻게 보면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가격 인하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에 관한 우월함을 입증을 하면서 시장에서 증명을 했어요.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관한 이러한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뭐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전 단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사이클 유지가 한다고 한다라면 충분히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먹거리가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한 가치를 다 반영해서 주가 자체가 2000%가 넘게 올라갔잖아요. 2년 동안 2000%고요. 어떻게 보면 그 일전에 바닥권 대비해가지고는 가장 바닥권이라 좀 가정을 하더라도 주가가 2000%가 아니라 3000원, 5000원 대비해가지고는 4000%, 5000% 이렇게 좀 크게 올랐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미 HBM 관련해서 가지고 갈 만한 재료는 다 가져가면서 영혼까지 끌어올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반도체 시장 쪽 이런 흐름이라던가 주가 반응 쪽을 살펴보면 일단 오픈 AI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이게 핵심이라 했죠 아까. 오픈 AI가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HBM 수요를 크게 늘릴 것이다. 지금 한미반도체 주 거래처가 SK하이닉스잖아요. 그러면 오픈 AI HBM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 센터랑 생산 체계 확장 계획을 밝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추이를 보시면 이것을 연계가 이어서 좀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과거에 한미반도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소송 이슈가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삼성이 하나비전 걸 쓰는 게 아니야? 하나 세미텍 거를 쓰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 굳건한 기술력을 동반한 신뢰를 가진 기업은 딱히 없어요. 호불호가 없잖아요. HBM 본딩하면 어디야? 한미반도체.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업 특성상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HBM 시장에 뛰어들면서 역시나 이 본딩 쪽으로는 당연히 세계적으로 나가는 제품인데 가장 우수하면서도 신뢰가 있는 이러한 기업을 채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좀 연계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HBM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기술 우위를 확보를 한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랑 지금 스타게이트 협력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고
여기에 지금 D램이라든가 HBM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당연히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겠죠.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최근까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방안 자체가 뭐다? 한국과 미국 간의 AI 인프라력을 강화를 하면서 안정적 수요 기반 확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픈AI 협력 및 메모리 플러스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통합 경쟁력 강화 쪽이 예상이 되고요. 자본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대형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글로벌 인프라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각화된 사업 구조, 뭐 파운드리라든가 디스플레이 시스템 등 이것을 조금 연계를 하면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음과 동시에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주목받아왔던 이런 AI 플러스 HBM 수요 증가로 여기에 관한 이러한 메모리 사업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장비 회사잖아요. 그러면 HBM 시장이 확대가 되면 분명히 지금 수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라든가 패키징 생태계에 대해서 필수 부품, 장비 수요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리스크랑 불확실성은 당연히 존재를 하죠. 지금 뭐 HBM적 경쟁이 심화되면 가격 하락 압력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중국, 대만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일단은 물량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물량이 갑자기 캐파가 커졌는데 다른 쪽에서도 캐파가 커지면 당연히 공급 과잉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자재 비용 상승 그리고 정책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술 설비 투자가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율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간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지금 가장 급한 거는 결국에는 HBM 인증이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래서 뭐 콜테스트 통과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 발을 담그려면 무조건 인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국, 중국 간 수출 규제, 환율 공급망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한미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수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20만원 부분까지 돌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 실현까지는 아직까지 다소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사, 기술 변화, 수익성 압박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기술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사가 출연했음에도 우리랑 하지 말아라. 썩은 거 써라. 우리 기술 자신 있다. 우리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기술력은 탄탄한 만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외 대규모 이런 초거대형 이런 빅테크들 있잖아요. 이러한 기업들로부터도 충분히 좀 러브콜을 받으면 오히려 또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어떻다? 규제, 환율, 원자재 등 외부 요인은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우 지금 흐름이 긍정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천장이 뚫렸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올렸다 그들만의 영역일 겁니다. 외국인 자금 이미 유입이 되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AI 인프라 연계가 핵심 동력일 거고 한미반도체는 분명한 거는 HBM 수요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중장기 수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위치는 계속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상하게 고매도가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보시면 무슨 10%대 두 자리로 고매를 막 때려버린 날도 있어요. 그냥 한미반도체 9월 9일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 공매도를 때려버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외국인들? 공매도 그거 같아요. 결국에는 실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공매도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명한 거는 회사 쪽에서도 분명히 곽동신 회장이 나서갖고 일전에 이슈가 있었을 때에도 자사주를 좀 매입을 했었고 그런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실적을 빠르게 확보하고 수주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한미반도체 보시면서요 HBM 쪽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유리기판도 좀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캠트로닉스가 시작을 했잖아요. 먼저 급등을
신고가 돌파 시켜놓고 쉬고 있는데 캠투넷이 조금 더 빠져갖고 3만원 초반대 온다? 굿!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CNG 하이테크라든가 필 옵틱스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기판이 왜 중요하냐, 지금 뭐 HBM부터 시작해서 장비, 뭐 소부장 다 폭등을 했어요. 유리기판은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HBM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HBM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차세대 기술이 그 다음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유리기판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슈퍼컴퓨터 개발 과정에서 유리기판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서버용 차세대 반도체 적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유리기판을 반드시 이제 글로벌적으로 점유를 하겠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어요.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 성장과 맞물려서 이거는 분명한 건 긍정적 신호다. 본격 양산 시점은 한 2, 3년 뒤라고 하는데, 지금 유리기판이나 실리콘 소재 같은 경우는 미세화도 좀 어렵고 발열 문제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열이 굉장히 엄청나고 열이 엄청 뜨겁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력도 엄청나게 소모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용량을 확장을 하면서 저전력 그리고 발열 관리라는 필수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이러한 차세대 AI 반도체 핵심 부품은, 차세대 기술은 유리기판이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 AMD, 삼성, SK 하이닉스 등 이러한 차세대 이러한 HBM 설계에서 유리기판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보다 게임 체인저.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 반도체 랠리가 이어졌을 때 좋은 주식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연말까지 좀 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항상 욕심내지 마시고 탐욕내지 마시고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주식투자 이건희였고요.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